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국 증시들의 지수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이제 독일 지수가 0.27%가량 하락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도 0.27% 하락했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0.16%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독일과 영국, 프랑스 모두 다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특히나 부동산과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나타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독일에서 발표가 됐던 경제지표가 이날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독일 IFO 연구소가 발표한 12월 소매업 경기 여건지수는 마이너스 12.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1월에 마이너스 8.8포인트보다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몇 년 동안의 소매 업체와 기업의 연말 연휴 첫 주는 기대보다 좋지 않았다는 것이 그 풀이였습니다. 또 22 정책위원들은 금리 인하 논의가 성급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루이스 데 긴도스 22 부총재는 공개 발언을 통해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에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데 이어서 22의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선을 긋는 발언을 이렇게 여러 차례 나타내게 되면서 독일과 영국, 프랑스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도 이번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0.35% 하락한 73.96달러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최근에는 이 홍해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조금씩 오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앙골라의 오펙 탈퇴는 지난 회의에서 앙골라의 생산 쿼터로 하루 111만 배럴이 할당된 이후에 나온 결정인데요. 앙골라는 오펙이 요구하는 새로운 쿼터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앙골라의 오펙 탈퇴는 회원국들의 산유량 조절과 관련해서 오펙이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이러한 신호로 작용이 되면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0.35%가량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우려감 속에서도 앙골라의 생산 규모를 고려할 때 그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그 낙폭은 제한적이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금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금 가격 0.48% 상승해줬고요. 2,057달러 선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금 가격이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해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미국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3분기 GDP 확정치를 확인해 보시면 4.9%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앞서서 발표됐던 잠정치였던 5.2% 대비 낮아진 수치였습니다. 이날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달러 가치를 압박하는 흐름까지도 나타났는데요. 또 하루 뒤에 발표될 미국의 11월 PCE 가격 지수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달러 가치 하락에 영향을 줬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 가격 0.48%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이 궁금한데요.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전일의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87, S&P 500은 1.03, 나스닥은 1.26,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역시 1.73%의 강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 4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가 시장의 예상을 다소 밑돌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진 하루였는데요. 상무부는 3,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 4.9%로 잠정치 5.2%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고 이것은 시장의 전망치였던 5.1%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성장세가 오는 4분기와 내년도 상반기에는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힘 실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기를 끌고 있는 소비 둔화세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코로나19 이후 쌓아뒀던 저축이 소진되고 고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급격한 침체보다는 약한 침체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며 연준 역시 지난 14일 발표한 경제 전망을 통해 2023년 미국 성장률 전망을 1.4%로 제시하면서 2023년 전망치였던 2.3% 대비 크게 하락할 것임을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기초 소재, 운송, 방위산업, 소매, 헬스케어, 임의소비재, 반도체를 비롯한 IT 등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반등한 3.894%, 반면 달러 인덱스는 0.6%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 미디어 기업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경쟁사 파라마운트 글로벌 매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치열해지는 미디어 업계에서 콘텐츠의 범위를 키우고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란 분석인데요. 주요 언론들은 워너 디스커버리의 데이비드 자슬라브 CEO가 지난 19일 뉴욕의 파라마운트 본사를 방문해 파라마운트의 밥 바키시 CEO와 만나 수시간 동안 비공개 대화를 나눴으며 이들은 워너가 운영하는 OTT인 맥스와 파라마운트의 OTT,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통합되었을 때 예상 가능한 결과를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OTT 시장 점유율 1위는 넷플릭스의 17%였으며 디즈니 플러스가 14%, 아마존 프라임의 13% 순서였고 워너의 맥스의 점유율은 8%로 5위였으며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점유율은 5%로 7위를 기록했는데요. 만일 두 기업이 합병한다면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아마존을 넘볼 수 있고 막대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양사의 순부채는 OTT 사업 투자로 인해 9월 말 기준 각각 430억 달러와 140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이며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디즈니가 지난 2019년 21세기 폭스를 인수할 당시에는 인수합병이 우호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였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독과점 시비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란 보도로 오늘 테슬라, 리비안 등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이용해 최근 백악관과 경제 관련 부처들이 전기자동차 등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제품, 전기차 배터리 팩 등도 인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다만 전략적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관세에 대한 장기 검토를 내년 초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경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안보를 명분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따르며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골적인 보호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가구업체 이케아가 배송 지연을 예고하는 등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인한 홍해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케아는 성명을 통해 수에즈 운하 상황으로 인해 특정 이케아 제품의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가용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케아는 자사 컨테이너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운송 파트너가 이를 관리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세계 5대 해운사 중 4곳인 스위스의 MSC, 덴마크의 머스크, 프랑스의 CMA, CGM, 독일의 하파크로이드 등 이들 업체들은 수에즈 운하 이용을 잠정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케아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른 경로를 평가하는 중이며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화물선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의 남단 희만봉을 거쳐 인도양으로 나가는 노선을 이용해야 하며 공급망 조사기관인 프로젝트 44는 이 경우 운송기간이 10일에서 10일 정도 늘어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상무부의 11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1% 상승이며 이어 11월 내구재 주문, 11월 신규주택 판매, 미시간 대학의
12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정돼 있으며 예상치는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69.7이며 내일 발표되는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주요 지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장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2,600포인트 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0.55% 하락한 2,600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1% 하락했는데요. 결국엔 860포인트 선을 내어줬습니다. 859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선물지수 같은 경우 0.7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내 증시가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준이 이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이렇게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일 미국 증시가 막판에 급락 마감한 것이 국내 증시에는 더 큰 영향을 줬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별로 어떠한 주체가 사고 팔았는지 수급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수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치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4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은 131억 원, 기관은 39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함께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1,43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선물지수 확인해 보시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됐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이탈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그 테마가 바로 틱톡샵 관련 종목으로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틱톡의 틱톡샵이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 찾기에 분주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이 동영상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틱톡이 국내에 이커머스 플랫폼을 진출을 시킨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플랫폼인 틱톡샵이 미국과 영국, 동남아시아 6개국에 이은 9번째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국가로 우리나라를 택한 건데요. 업계에 따르면 틱톡코리아는 틱톡샵의 상표를 이달 6일에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틱톡은 국내 틱톡샵 론칭 시점을 두고 말을 아껴왔지만 이제 상표를 출원하면서 국내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풀이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진출을 준비 중인 틱톡샵이 틱톡의 전자거래 플랫폼으로 내년 글로벌 총 거래액 목표를 500억 달러, 하나로 봤을 때는 약 65조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이 어제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모비데이즈는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와이즈버즈부터 이 모비데이즈까지는 틱톡과 함께 광고 부문에서 협력을 한다든지 마케팅과 관련해서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다든지 이러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따라서 어제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EM넷도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어제 24.72% 오른 3,86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특징주로는 대동그룹주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대동기어 30% 꽉 채운 상한가 기록하면서 9,100원을 기록했고요. 대동 같은 경우 29.98%의 상한가를 나타냈습니다. 대동금속도 29.92% 상한가를 터치해내면서 마찬가지로 어제 대동그룹주들이 그야말로 질주해주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TYM도 4.15%, 대동전자도 0.73%로 이 대동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동은 최근 들어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대동 같은 경우 포스코와 함께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룹사인 대동기어와 대동금속도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와 낙광 수거와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포스코 제철소에 특수 환경 임무 수행 로봇을 투입할 예정인데 대동은 내년 7월까지 포스코와 공동 개발 방식으로 리모컨 원격 조정 로봇을 현장 검증 목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 농기계 자율주행에 이어서 로보틱스 부문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됨에 따라 대동을 비롯해서 나머지 대동 그룹주들 일제히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농기계가 미국에서도 잘 팔리면서 실적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익 역시 늘어나는 구간에 로봇 사업까지 이렇게 실제로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드러나면서 대동 그룹주 쪽으로는 기대감 역시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핑크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바로 삼성출판사인데요. 삼성출판사의 주가가 어제 29.97%로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9,990원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핑크퐁 아기상어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노래죠. 이 관련 종목으로 유명한 삼성출판사가 어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건데요. 아기상어 제작사인 더 핑크퐁 컴퍼니가 내년 증시에 상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관련 종목으로 여겨지는 삼성출판사의 주가가 급등을 해줬습니다. 이 삼성출판사와 이 더 핑크퐁 컴퍼니의 관계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삼성출판사는 더 핑크퐁 컴퍼니의 2대 주주로 지분 16.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될 경우에는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출판사의 주가가 어제 이렇게 급등해 준 건데요. 다만 한 매체와의 통화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상장과 관련해서 추진할 내용이 없다라는 부인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니까요. 이 두 가지 소식 잘 고려해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국내 증시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